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인데요.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음,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근로자분들 그리고 우리 행정사분들 업무 보실 때 따뜻하게 입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아침과 새벽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새벽도 10도 이하인 경우도 많아서 각별히 좀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최근에 수원에 계신 게스트 행사님과 어 이제 해결했던 케이스가 한 건이 좀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 제가 알고 있었던 KF274의 추천 시스템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좀 배울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런 케이스를 또 같이 주시 김혜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케이스가 이제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좀 생각이고, 이거를 할 때 여러 군데 확인했었어요. 1345 하고 확인을 해 실제로 을 주지는 않았고, 그래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근로의 관님을 해요. 아, 이제 하여튼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합격의 법학원 있잖아요. 합격의 법학원. 합격 합격에 이제 법학원의 12월 달 24강 강의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정을 솔직히 이제 12월 달에는 제가 강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쉽지는 않았고, 또 12월 달에 이거 말고도 지금 강의 일정이 상당히 좀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일정 잡는 데 쉽지는 않았지만, 자, 12월 21일 토요일, 22일 일요일, 12월 28일 토요일, 그리고 12월 29일 일요일, 이렇게 하루에 6시간씩 24시간, 24시간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합격의 법학원의 강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시그니처 강의입니다.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그리고 합격의 법학원의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행사님 또는 담당하고 계신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극찬을 해주셨던 강의고, 실제로 저는 이제 합격의 법학원의 강의를 하면서 제 스스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12월 21일, 22일, 그리고 12월 28일과 29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2시부터 중간에 저녁 시간 빼고 9시까지, 예, 하루에 6시간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행정사님들, 그리고 이번에 2024년도 행정사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이제 12월 초에 일정이 나오는데, 그분이 합격을 하시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초하고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인데
어떤 행사님들은 이게 실제로 이제 기초 기본이라고 하지만 좀 이것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새롭게 출입국을 시작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출입국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또는 이제 체계화적으로 공부하시고 실무에 적용하시는 하시려고 하시는 행사님들께 굉장히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로 계속 강의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강의들의 기본적인 것들이 실제로 인제 체계적으로 지금은 오늘은 K포인트 274 내일은 F2, 날은 F27 이렇게 인제 유튜브 강의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강의를 해 드리지만 합격의 법학원의 강의는 굉장히 좀 그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이 되시고 특히 또 실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합격의 법학원에 인제 문의를 해 보시면 좋은데 그 합격의 법학원 문의사항이 02에 그다음에 888에 3300으로 연락을 해 하셔서 12월 20일, 22일 입니다. 실강의. 실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실강의 때 저희가 그 장기간 시간들 또 별도로 실강의 선생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02에 88에 3300 합격의 법학원 서울대 입구역에 있거든요. 서울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소개 좀 시켜 드리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으니까 강의를 꼭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합격의 법학원의 강의를 끝나면 개별적으로 내년도에 굉장히 중급과 그다음에 실무를 중심으로 소수 인원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고거는 제가 별도로 추후에 공지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K포인트 274 사장님 추천서 쿼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김혜생 행사님하고 해결했던 케이스인데 5명 미만의 뿌리 기업의 E74 비자가 1명이 있어요. E74 비자는 52점, 72점인 거고 그다음에 E9 비자가 2명 K포인트 274가 가능하느냐. 한국 1명인 거예요, 1명. 한국인이 1명이었을 때 총 5명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5명이 안 되는 4명. E74 비자 근로자가 1명, E9 비자 근로자가 2명, 한국인이 1명. 이런 에서 K포인트 274가 가능하느냐? 이전에 그 시스템으로 정리를 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확인했던 그 상황하고 얼마만큼 다르냐?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자, K포인트 274는 올해 12월 20일 접수까지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1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1월 말 정도에 발표가 돼서 시작하게 되면 2월 초에 인제 2025년도 K포인트가 시작되겠지만 올해 2024년도 K포인트는 12월 20일 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분들 E9 비자 가지고 계신 K포인트 274 올해 비자를 변경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이에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입니다. 추천서. 이 추천서는 레코멘데이션이고 추천서 시스템은 총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사장님의 추천서 쿼터가 있고요. 쿼터라는 거는 몇 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E74 비자 자체에 대한 쿼터 이 두 개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일반 기업, 일반 제조업으로 볼게요. 일반 제조업과 그다음에 뿌리 기업
인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아 일반 기업의 사장 선서는 어떤 거냐?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외국인입니다. 수, 어, 수, 수의 20% 내에서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2점, 72점으로 E74 비자로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E9 비자 근로자가 두 명이 있고요. 한국인 한 명. 그래서 총 4명이 회사고 이 경우에 자, 한국인과 외국인 수의 20% 뿌리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외국인 수의 20%고 자, 여기 외국인 수는 자, 회사에 취업, 취업을 하고 3개월 이상을 근무한 한국인과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다 포함이 되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이 3개월 근무를 월 최저임금 이상이 있다. 월 최저임금 이상이다. 지금이 9,860원이잖아요. 9,860원이기 때문에 9,860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기본적으로 이 월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 좀 넘죠. 예, 200만 206만 740원 이상 3개월 이상 이 회사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고 이 뿌리 기업도 동일합니다. 일반 제조업이건 뿌리 기업이건 사장님 추천서 쿼터는 동일하다. 자, 그렇다면 근로자가 52점, 72점이에요. 52점, 72점으로 한 명 있고 E9 비자 근로자가 몇 명이고 예, 총 한국인이 한 명이 되고 이제 음, 자, 빨간색으로 좀 해보면 자, 한 명이 되고 외국인 3개월 이상이면 세븐포 비자 근로자 한 명, 그다음에 이남 비자 근로자 두 명이기 때문에 총 세 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총 4명의 한국인과 외국인이 있으면 이거를 0.2를 곱하면 0.8인데 소수점에서 반올림이거든요. 응? 소수점, 점으로 돼 있잖아요. 소수점에서 반올림이에요. 반올림이 아니고 큰일 날 뻔했죠. 소수점에서 올림입니다. 올림. 이전 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규정이죠. 예. 52점, 72점은 자, 소수점에서 올리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게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밖에 신청이 안 된다. 자, E74 비자 쿼터는 어떻게 될 것이다. E74 비자 쿼터는 스텝을 관리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4 비자 쿼터는 자, 한국인 수 그리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되고 최저임금 이상인 사람이 한국인 수 곱하기 자 0.3입니다. 30%가 일반 제조업 그리고 뿌리 기업인 경우 뿌리 기업하고 인구 감소 지역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디다? 한국인 스테이트 금액 여기 꼭 같은 게 곱하기 약 50% 한국인의 50%다. 이렇게 따지자 보면 빨간색으로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 여기로 하게 되면 한국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0.3이고 소수점에서 올리니까 한 명이 가능한 거죠. 맞아요? 한 명. 한 명이 가능하고 자 여기서는 50%니까 자 1 곱하기 0 0.5가 되는 거고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계산식으로 하게 되면 한 명이지만 뿌리 기업은 무조건 두 명까지는 그냥 해준다. 한국인이 없어도 두 명까지는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명까지는 해줘요. 한국인이 없더라도 한 명까지는 해주는데 한 명은 그냥 해줘요. 뿌리 기업하고 인구 감소 지역은 274 비자 코드는 한국인에 상관없이 두 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제조업은 274 비자 쿼터는 무조건 한 명을 해준다, 회사에서. 200점 받겠죠, 200점. 200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 그리고 뿌리 기업은 원래 하게 되면은 50%까지는 한국인, 두 명까지, 인구감소 지역은 274 비자 쿼터는 두 명까지. 그래서 274 비자 쿼터는 한 명 또는 두 명은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네, 274 점 넘으면 해주는데, 그래서 문제가 사장님의 추천서 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국의 추천서는 사장님의 추천서 쿼터는 일반 기업인 경우는 한국인과 외국인 수익 20%, 그다음에 뿌리 기업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274 경우는 이 회사가 뿌리 기업이기 때문에 두 명이에요. 한 명이 274 비자로 가지고 있잖아요. 52점, 72점으로. 그러면 한 명이 더 될 수 있는 자격은 있잖아요. 그런데 사장 추천서 쿼터는 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52점, 72점으로 이미 274 비자 근로자가 한 명 있잖아요. 2022년도에 받은 친구예요. 자, 이런 경우에 추천서 쿼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274 비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아요. 원래 추천서가 한 명인데 12점인 사람이 이미 한 명이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1345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한번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셔 가지고 내가 듣고만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걸 명확하게 알고 설명을 해 주는 게 좀 중요한데 저도 뭐 새로 배웠던 상황이긴 한데, 자,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매년마다 이 쿼터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신청을 했을 때는 한국인과 외국인 수가 맨날 바뀌잖아요. 요거 근거로 해서 한 명이 더 생기는 겁니다. 한 명이 더 생기는 거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 52점, 72점의 274 비자로 받은 2022년도에 받은 사람은 요거는 추천서 시스템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실제로 아니에요. 추천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에 올해 K포인트 274로 이 사람이 회사에서 요거에 없던 사람이 신청을 했으면 두 명이지만 따로 신청하기는 힘들었지만, 이 사람은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천서를 발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러면은 쿼터가 한 명이 남은 상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이전에 지금 274를 2022년도에 받은 사람은 이 추천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024년도에 총 두 명의 274 비자로 뿌리 기업에서 할 수 있는데 이미 한 명은 없고 한 명은 남아 있는 상태인데, 한 명의 쿼터가 남아 있느냐? 2024년도에 이 회사에서 이 사장님의 추천서 쿼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 52점, 72점 274 비자 근로자는 여기 274 비자 쿼터에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의 사장님의 추천서 쿼터인 20%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졌던 케이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설명하자면 뭐냐면
사장님의 추천서는 매년 그 해 연도에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냐 요거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E74 비자 쿼터는 자,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E74 비자 근로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이 회사에 실제로 쿼터가 몇 명이냐 요거를 확인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E74 비자 쿼터는 명확합니다. 자, 뿌리 기업은 50% 내에, 한국인의 50% 내에서, 그다음에 소수점이면 올림이고, 일반 제조업은 한국 사람의 30%의 소수점에서 올린다. 중요한 건 사장님의 추천서인데, 자, 추천서 쿼터가 4명이 만약에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사장님 추천서가 올해 2명 했으면 2명이 더 남는 거고, 내년 한 경우에는 추천서 쿼터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맞춰야 되는데, 사장님의 추천서 쿼터는 매년이다. 매년. 그래서 매년 받는다고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E74 쿼터 내에서 추천서 쿼터가 살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장님 추천서 쿼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장님 추천서 쿼터는 매년 바뀐다. 매년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해 연도에 사장님의 추천서를 받지 않은 추천서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20% 내에서 추천서가 살아있다. 결국은 문제는 E7 전체적인 쿼터가 어, 이 K포인트 274로 변경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합격의 법학원 강의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제 합격의 법학원의 강의가 여기 나온 것처럼 어, 12월 21일과 22일, 12월 28일과 29일 7강의로 들어오시는 게 좋다. 그리고 상담은 02-888-3300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합격의 법학원으로 강의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동영상 강의보다 저는 실강의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강의를 추천해 드리고, 실강의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혜택도 드리고 있고요. 출입국에 관련된 기초 기본 강의를 배우게 될 겁니다. 총 24시간이고, 정말 다양한 비자로 여러분들 정말 틀을 잡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다.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하고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총 4일에 걸쳐서 하루에 6시간씩 24시간 강의를 하니까 행사님들, 그리고 이미 시험을 행사 국가적인 시험을 보시고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12월 초에 합격자가 발표되면 뭐 해야 될까? 합격의 법학원에 연락을 하셔서 출입국은 꼭 강의를 들어보시라. 예, 출입국 강의 많이 좀 알려져 있으니까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5명 미만의 뿌리 기업의 E74 함령 E9 2명 함령인 K포인트 274로 비자 변경이 가능하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자, 수원에 있는 김혜생 행사님의 케이스를 제가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큰 힘으로 11,600명이 됐습니다. 자, 12,000명 될 수 있게끔, 숫자 받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12,000명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큰 힘을 주시고요. 합격의 법학원 제가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12월 달에 이제 강의 일정이 이제 이미 공개가 됐는데, 합격의 법학원에 자, 12월 21일 12월 21일 그리고 토요일, 22일 일요일, 그리고 12월 28일 토요일, 12월 29일 일요일 해서 총 24시간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정사님들, 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번에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번에 행정사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하시는 행정사님들 강의 꼭 필수로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비센코리아 정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직 행사 있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